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요즘 말하는 청년 사업가이신데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지쳤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회사의 비전과 제 개인적인 비전이 좀 달라서 제 개인적인 비전을 좀 더 실현하고자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곳이 스토리텔링 창작소입니다. 이 스토리텔링하고 사업을 접목한다는 거 언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광고 마케팅을 했던 회사와 이제 카피라이터의 뭐 이렇게 합축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듯 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컨텐츠나 아니면 지역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그런 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한 다음에 마케팅 요소로 쓰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역이나 시장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건데 어떤 좀 공헌 사업 이런 걸 좀 진행하고 계신지 한 말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의 3분의 1을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그걸 사회 공헌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했던 대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지의 사업을 끝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차후에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AS 차원의 그런 일들을 다시 도모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 컨텐츠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그걸 좀 더 그 지역의 부가가치 높이는 일에 돕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청년 사업가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원 사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그다음 고용노동부 이런 등등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분야 쪽에서 체크를 하시면 그게 도움이 돼서 이제 약이 되는 거고요. 그냥 무작정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도를 하시면 오히려 시간도 낭비하고 체력도 낭비하는 꼴이 돼서 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회 이슈가 이제 청년들의 그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잘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저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창업을 하는 이제 그 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좀 다른 꿈을 꾸시는 분들이 아마 좋은 기회를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 청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떤 이것만큼은 좀 한번 좀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좀 후배 뭐 청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뭐 좀 팁을 줄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청년들이 꿈꾸는 거는 이제 자칫 좀 꿈인 가능성이 또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회에 맞지 않다고 어떤 기성세대에 맞지 않다고 그냥 숨겨두는 것보다는 계속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일 먼저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공모 사업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인큐베이팅 공모전이나 아니면 이제 육성 사업 이런 쪽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소자금을 지원받아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수익을 가져다 주거나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져다 줬을 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게 지금 대학 자체에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 산학협력관 쪽에도 연결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이제 산하기관이나 이제 그런 관공서 쪽에서 나오는 그 공모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겠군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 생각하고 계신 어떤 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뭐 그 공유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쉐어 오피스나 그다음에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시도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경비 부분에서 절감하니까 좀 더 손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사회적 측면인데요. 사람이 다 누구나 어떤 걸 꿈꾸고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 이제 지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뭔가 시도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시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좀 더 평가를 해주시고 그 열정을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거봐 그거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넌 너무 꿈만 꿔라고 오히려 그런 말들로 더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젊은 이제 청년 기업가들의 가장 큰 자산이 열정과 도전이라면 그거만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청년 사업가로서 앞으로 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늦가기 청년 기업가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꿈꿨던 것들이 다음 또 이어서 올 젊은 기업가 분들에게 어떠한 좀 가이드가 돼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회사가 커지거나 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저는 오히려 초점을 좀 두고 싶고요. 저희 회사에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사실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서로 좀 도와가면서 같이 새로운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번창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갔던 길이 있고 가지 않았던 길이 있는데요. 청년 사업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시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갔던 길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